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 이름들이 어렵다. 이름들 때문에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 아니면 작가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똑같은 고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작가님도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작가라는 말이 좀 어울리실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책을 내셨거든요. 첫 번째 책은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였고 이번에 새로 내신 책은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러시아 문학을 통해서 보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책입니다.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 또 알고 있는 그런 명언들이 있어서 그런 명언들을 통해서 또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한국인 독자들이 알만한 이제 작가를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정도의 지금은 현재 활동 중인 또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작가까지 명언을 다 통합해서 여러 가지 러시아 문화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 문학이 좀 많이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 모든 생활의 면을 통과하는, 스며드는 모든 면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러시아 문학에서 나오는 명언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뉴스 보도라든가 아니면 TV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의 홍보 팜플렛이라든가 거의 빠짐없이 모든 글자가 들어가 있는 데서 문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문학을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써봤습니다. 책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지만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작가님도 그러셨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러시아 문학이라도 러시아 사람이 잘 읽혀지지도 않고요. 또 러시아 말로 쓰여 있더라고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다 읽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필수 독서로 학교에서 다 강요하긴 하죠. 하지만 다 읽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였을 때 읽어야 하는 도스토옙스키 죄와고를 못 읽었고요. 안나 카레니나도 전쟁과 평화 같은 거대한 그런 소설도 못 읽었어요. 너무 길었어. 또 지루해서. 제 주변에서도 모범생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안 읽었어요. 느낌상 한 반은 읽고 반은 안 읽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교 때. 하지만 안 읽어도 뭐에 대한 작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워낙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읽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읽어?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나 돌스토이 또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작품들이 길고 복잡하고 조금 또 메시지가 워낙 너무 깊다 보니까 마음 먹고 읽어야 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버스를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읽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 와서 마음 먹고 차 한 잔 준비를 하고 이제 읽어야 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킵하고 안 읽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하죠. 이건 마치 한국에서도 박경리 선생님의 토제라는 작품을 다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읽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라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밈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문학에 관련 건데 여기 밈을 보시면 맨 아래 이제 고통, 고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문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새로운 인간, 뭐 인형인간, 뭐 등등등 있고 맨 위에 이제 러시아 문학. 그래서 그 얘기는 러시아 문학은 고생 그 자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워낙 학교 수업에서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에게 누구에게든 간에 이게 머리에 박혀있는 개념이에요. 러시아 문학은 고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더 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작가가 고생하거나 독자가 고생하거나 뭐 작품 속 주인공이 고생한다. 만약에 셋 다 동시에 고생하면 그게 걸작이다. 안나 카레니나도 그렇고 체가폴 속의 라스콜니코프라는 주인공도 그렇고 고생, 고통, 어렵게 사는 것 자체가 주인공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그 기본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도 한국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 이름들이 어렵다. 이름들 때문에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 작가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똑같은 고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작가님도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읽어야 하는 저작물도 못 읽었고요. 안 읽었고 못 읽은 게 아니죠.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이렇게 심각한 메시지를 보내는 작품보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모험 이야기라든가 뭐 탐정 이야기라든가 그런 책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 러시아 문학의 위대함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건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러시아 작품을 읽었던 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인데 러시아에 있었을 때부터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대학로에 기숙사 살았을 때였고요. 친구랑 갑자기 이제 우연히 대학로를 지나가다가 한 이제 소극장에 연극이 있을 거라는 포스터를 붙여 있는 거 봤어요. 멀리에서 봤는데 누가 봐도 거기서 서양인 배우가 나오는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의아해서 다가가서 봤는데 안나 카레니나였어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러시아 작품을 기반으로 한 연극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봤는데 그때부터 너무 신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작을 읽고 싶어졌어요. 물론 그 소극장에서 보여준 안나 카레니나가 원작을 그대로 옮겨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줄거리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었지만 그걸 보고 나서 원작을 읽고 싶어졌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러시아 갔다 와서 러시아 말로 된 책을 이제 구매해서 읽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20대 아마 후반이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읽어보니 와닿는 부분들도 훨씬 더 고등학생 시절 때 많았고 또 이제 이게 왜 돌스토이의 작품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작품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양파처럼 계속 뭔가가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 보이는 그런 티어와 또 20대 후반에 읽었을 때 보이는 부분과 또 30대 읽었을 때 부분의 부분들이 다를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정말 양파 같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작품의 메시지와 러시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작품의 메시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안나 카레니나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러시아에서는 안나 카레니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한 인간이 사회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어난 비극에 대한 작품이에요. 학교에서 항상 그렇게 배워요. 이 작품의 주인공 여성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에서는 항상 여성이라는 캐릭터가 센 캐릭터들이에요. 두르게니프라는 작가의 아가씨만 유일한 예외예요. 연약하고 남성을 따라가고 이런 아가씨라는 그런 캐릭터가 생겨서 너무 독특해서 사람들이 이거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안 그렇거든요. 원래 러시아 문학을 보면 문학 속에 있는 여성 캐릭터들은 다 센 캐릭터예요. 강력한 여성, 반란을 일으켜서 사회와 갈등을 통해서 정체성을 되찾는 그런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이거든요. 19세기 말이면 러시아 제국주의 한참 그러니까 전성기고 정말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가 제일 많이 갈등을 해서 부딪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돌스토이가 워낙 보수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보수 가치의 우세인 사회에서 이런 강력한 여성이 나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작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만큼 돌스토이의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고 단순해요. 사회를 이길 수가 없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는 강해봤자 사회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를,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너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를, 이런 문화를 모르면 단순하게 러시아 보수적인 사회 안에서 여성 권리에 대한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나 카레니나마저도 실패했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그 사회에서,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 더 강한, 더 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마저도 실패했으니까 너도 실패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독자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나 카레니나에 관련 이제 얘기를 드릴 거죠.